OECD 국가 중에 1위고요. 내 친구랑 내가 70대가 되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빈곤하다는 거예요. 치킨집, 대만 카스테라집 차렸다 망하고 뭐 조금만 벌면 다 떼가 무려 세액공제를 148만 5천 원이나 해준다는 거예요. 연말정산할 때 이 금액이 보너스처럼 들어오고요. 그만큼 혜택이 너무 좋은 계좌들이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을 안 만들면 바보 멍청이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. 저는 인생 목표 중 하나가 부자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풍요로운 노년 생활을 보내기 위해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계좌 두 가지가 바로 IRP랑 연금저축 계좌입니다. 왜냐면 국가에서 우리한테 돈을 주면서까지 노후 대비를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준 게 이 계좌들이거든요. 그래서 얘네들을 안 만들면 바보 멍청이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. 왜냐면 보세요. 우리가 노후 대비를 하겠다고 예적금을 부어요. 이자에서 세금 얼마 떼가죠? 무려 15.4%를 떼가요.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해서 돈 벌면 얼마 떼가요? 양도소득세로 22% 떼가죠. 그리고 국내든 해외든 주식으로 배당금 받으면 또 얼마 떼가죠? 배당소득세로 15.4%를 떼갑니다. 아니 내가 당장 이 돈을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노후 대비하려고 모으는 건데 뭐 조금만 벌면 다 떼가. 근데 이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고요. 7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50%대거든요. 두 명 중 한 명이 빈곤층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 이야기가 절대 아니야. 내 친구랑 내가 70대가 되면 수치로만 봤을 때는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빈곤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거 노인 인구도 지금 너무 늘고 있는데 나중에 상황이 많이 심각해질 수 있겠는데 해서 이 돈을 퍼주면서까지 혜택이 엄청난 IRP랑 연금저축 계좌를 만든 겁니다.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총 3층 구조로 연금 체계를 만들었어요. 첫 번째 1층은 매달 우리 월급에서 칼같이 떼가는 국민연금인데요. 지금 같은 저출산율 시대에 국민연금은 무조건 고갈될 수밖에 없잖아요.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지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을 확률이 높고요. 현재 평균 수령액만 봐도 절대 우리가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딱 굶지 않는 선까지만.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지 이 빈곤층을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2층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 회사에서 보통 DB나 DC 형태로 퇴직금 적립해 주잖아요. 그런데 예전에는 이 퇴직금을 우리가 퇴사하면 이걸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자꾸 치킨집, 대만 카스테라집 차렸다 망하고 자식들 결혼자금 대주는데 다 써버리고 이렇게 자꾸 탕진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부에서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살면서 이 회사를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. 이직할 때마다 받는 퇴직금을 제발 한 번에 다 쓰지 말고 이 IRP라는 계좌에 받아서 계속 굴려라. 그리고 굴려서 모은 돈을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쪼개서 받아라. 그러면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노후에 최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.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저처럼 풍족한 노후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정부에서 3층으로 연금 저축을 만들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뭐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에 따로 돈을 더 부어서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국가가 복지 예산을 들여서 엄청난 혜택을 여기다 주게 됩니다. 그럼 도대체 어떤 혜택을 준 거냐? 이 IRP랑 연금저축 합쳐서 연간 납입액 중 최대 900만 원까지 16.5% 세액공제를 해줍니다. 그러니까 풀로 900만 원을 넣으면 무려 세액공제를 148만 5천 원이나 해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직장인들은 보통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죠. 연말정산할 때 이 금액이 보너스처럼 들어오고요. 저 같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이 종합소득세 내실 때 이만큼 금액이 깎입니다. 물론 이게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약간 달라지긴 해요. 그래서 근로소득은 5,500만 원, 종합소득은 4,500만 원을 초과하면 13.2%로 세액공제율이 조금 떨어집니다. 그래도 900만 원을 풀로 다 넣으면 118만 8천 원이나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. 이게 어디예요, 그죠?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는 우리가 이자든 배당이든 주식 투자든 수익이 나면 무조건 세금을 칼같이 바로바로 떼이잖아요. 그런데 이 계좌 안에서 돈을 굴리면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까지 다 한 푼도 세금을 떼가지 않아요. 그래서 원래는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이 그대로 계좌에 남아서 계속 굴러가게 됩니다. 그럼 뭐가 좋냐면 아시잖아요. 무조건 시드가 커질수록 돈은 훨씬 더 크게 불어나는 거. 그 시드를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돈을 굴렸을 때랑 IRP랑 연계저축에서 돈을 굴렸을 때랑 처음에는 같은 금액이었더라도 나중에 30년, 40년 뒤에 봤을 때는 저처럼 최대 납입 한도를 다 꽉꽉 채우잖아요.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. 대박이죠. 수십억이라니까요. 이게 바로 세금 이연의 마법?
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55세가 넘어서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이때는 세금을 내야 돼요. 그러니까 세금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뒤로 최대한 밀어주고 세금을 낼 때도 원래는 우리가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로 15.4%를 내야 되잖아요. 이거 연령에 따라 3.3에서 최대 5.5%로 엄청 낮춰줍니다.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. 정부에서 노후대비 하라고 완전 퍼주는 거라니까요. 그런데 대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규칙 세 가지가 있어요. 바로 첫 번째는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분들만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만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주부나 학생같이 소득이 없는 분들은 IRP 계좌를 못 만듭니다. 그렇지만 아쉬워할 게 없는 게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 계좌를 만드시면 돼요. 얘는 그냥 다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IRP랑 연금저축 합쳐서 1년에 최대 납입 한도가 1,800만 원입니다. 신기하지 않나요? 세액공제 해주는 금액은 딱 절반인 900만 원인데 왜 개인이 추가로 더 납입하고 싶어도 1,800만 원까지밖에 넣지 못하게 막아놨냐? 얘를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납입할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은 무조건 세금을 피하려고 이 계좌에 돈을 더 쏟아부어서 세금을 엄청나게 줄이겠죠.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으니까 세수가 엄청 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막아놓은 거예요. 그만큼 혜택이 너무 좋은 계좌들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IRP랑 연금저축 관련해서 이 공부를 많이 한 후부터는 원래는 딱 세액 공제만 받으려고 매년 900만 원씩만 넣었는데 작년부터는 총 납입 한도 1,800만 원을 다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IRP의 계좌에 넣은 돈은 55세가 될 때까지 찾지 못해요. 그래서 내가 급전이 필요할 때 이 돈을 꺼내려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 금액을 딱 뺄 수 없어서 무조건 계좌 전체를 다 해지해야 돼요. 그리고 우리가 연봉에 따라 13.2%나 16.5%로 세액공제를 받았잖아요. 이걸 연봉에 상관없이 똑같이 16.5%로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내가 혜택을 본 것보다도 더 토해내야 돼요.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 계좌에서 투자를 하거나 예금을 해서 불어난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여기에도 기타 소득세 16.5%를 칼같이 떼갑니다. 그럼 망설여지지 않나요?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. 내가 목돈이 필요해서 돈 뺄 일이 생기면 이걸 더 토해내는 걸 넘어서서 16.5% 세금까지 떼간다니까 너무 망설여지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돈을 모을 때 어떻게 모으죠? 예적금 붓거나 주식이나 ETF 투자해서 모으잖아요. 그런데 예적금 이자 소득세가 15.4%고요. 배당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뭐 S&P 500이나 나스닥 100까지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도 배당 소득세 16.5% 내야 돼요. 심지어 해외 걸로 직투하면 22%를 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미리 몰아서 한꺼번에 내는 것 뿐이에요. 그래서 페널티를 물더라도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게 그냥 나중에 몰아내는 것 뿐이라니까요. 그리고 복리의 마법도 펼쳐지잖아요. 그래서 심지어 예적금을 붓더라도 중간중간 이자가 나올 때마다 15.4%를 떼이는 것보다 이 세금을 그때그때 내지 않고 복리를 굴리는 데 썼다가 나중에 16.5%를 무는 게 세율이 1.1%가 더 높아도 이득입니다. 왜? 불어난 돈이 훨씬 크니까 나중에 몰아내는 게 무조건 더 이득이에요. 그럼 ETF에 투자하는 건 당연히 세율도 똑같으니까 나중에 내는 게 또 이득이겠죠. 그래서 혹시 중간에 빼서 16.5%를 물어도 손해가 아니에요. 단 매매 차익에 대해 원래도 세금이 없는 국내 지수를 추종하는 뭐 코스피 200 같은 ETF를 투자하는 건 당연히 손해입니다. 원래도 세금이 0원인데 여기서 굴리면 오히려 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국내 지수를 추종하는 ETF만 빼면 무조건 연금 계좌에서 돈을 굴리는 게 이득이고요. 그리고 우리가 금융소득이 1년에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잖아요. 그런데 연금 계좌에서 중도 인출 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잡힙니다. 그래서 금소세 합쳐지지 않아서 이게 대박이에요. 왜냐면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건보료 폭탄에 이 자영업자분들은 종합소득에도 이게 합산이 돼서 종소세가 엄청 나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1,800을 다 꽉꽉 여기에 채우는 거예요. 그리고 심지어 연금저축은 계좌를 해지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돈을 꺼낼 수 있습니다. 대신 기타 소득세 16.5%를 따가는 건 동일해요. 하지만 저처럼 1,800을 다 부으면
이 900만 원은 세액공제를 안 받았잖아요.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금 그대로 세금을 물지 않고 그대로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나중에 설사 빼더라도 넣어둔 동안에는 얘가 굴러가면서 수익을 냈을 거 아니에요. 무조건 이득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1,800을 부을 때 이 IRP 계좌에는 딱 300만 원 붓고 연금저축에는 나머지 1,500을 붓는 게 IRP는 무조건 계좌 전체를 다 해지해야만 돈을 뺄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뺄 수 있잖아요. 기타 소득세만 물면 되니까. 그래서 혹시 제가 나중에 뭐 이사 간다거나 할 때 목돈이 필요하면 별도로 서류 같은 거 제출할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만큼 금액을 뺄 수 있어서 1,500을 연금저축에 넣는 거거든요. 그럼 라인님 그냥 1,800을 다 연금저축에 부으면 안 돼요?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그렇게 무지성으로 언제든지 뺄 수 있게 하면 이게 국민의 노후 대비용으로 제대로 쓰이겠냐고요.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이 IRP는 900만 원인데 연금저축은 6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900만 원 세액공제를 다 받으면서 총 납입 한도 1,800을 채우기 위해 IRP에는 최소 금액 300만 넣고 연금저축에는 나머지 1,500을 붓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걸 모르고 연금저축 말고 이 IRP 계좌에만 여태까지 돈을 부으신 분들 있죠. 하루빨리 연금저축 계좌 만들어서 두 가지로 나눠서 같이 붓는 게 좋아요. 그리고 IRP 계좌도 예외적으로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바로 언제냐?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니면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기타 소득세 16.5%를 부담하는 대신 원하는 만큼 금액을 뺄 수 있어요. 그리고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아프거나 내가 파산을 선고하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했다거나 자연재해 때문에 큰 재산 피해를 입었다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 이 중도 인출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 3.3에서 5.5% 연금 소득세만 내고 원하는 금액만큼 인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16.5%까지 이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 2편에서는 제가 이 연금 계좌들을 은행, 증권사, 보험사 중에 어디서 만들었고 주로 어떤 상품들로 돈을 굴리고 있는지 진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. 2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